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농촌의 빈집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미 여러 대책이 시행됐는데도 해가 갈수록 전남 지역의 빈집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 문제와 마을 공동화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두원면의 한 마을. 20여 년 전만 해도 20여 가구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민이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자리는 그대로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비어있던 것으로 보이는 주택 마당에는 관리되지 않은 채 잡초가 자라있고 자물쇠가 굳게 잠긴 창문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웃들이 떠난 마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지. 비어본 게 마을이 비어버려 지금. 외롭지. 그래 누구차고요. 일부 주민은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찾아 마을을 떠나 아파트가 있는 읍내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여기까지 시골이가 그렇잖아요. 자꾸 다 나갔다니까 이제 허져 나갔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집을 말하는 빈집.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빈집의 27%인 17,600여 채가 전라남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은 그 자체로 미관을 저해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지만 근본적으론 지역 분위기를 침체시키고 낙후를 가속화해 마을 공동화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에선 매년 1,400여 채의 빈집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빈집 수는 2018년 8,300채에서 2021년 17,600여 채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도비를 같이 세워가지고 시군에서 더 점수 늘려가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마을 소멸이라는 지역사회의 핵심 화두와도 연결된 빈집 문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개 공약인 동북권 통합청사 신설을 내년 5월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북권 통합청사 운영을 위한 조직 개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청사 완공과 함께 인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으로 이전 부서는 내년 상반기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 있는 동부지역본부를 4개의 실국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여수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최근 항공기의 국내선 운항을 줄이고 국제선에 추가 배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라남도에 여수공항 철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여수공항은 제주항공이 1일 기준 김포와 제주 노선 2편의 항공기 운항을 중단하면 김포 4편, 제주 2편, 양양 1편 등 모두 7편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광양만권 공항활성화협의회는 국제선 운항이 정상화되면서 국내선 운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남도의 국내선 운영 항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과 함께 여수공항 국제선 부정기 운항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 목성지구에는 다 지어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건설사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어찌 된 일인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영보 씨는 지난 6월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월세집을 구했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맞춰 광양읍 목성지구에 들어서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공사를 마치고 올해 입주자 모집까지 끝났어야 하는데 감감무소식입니다. 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고속도로 소음이 문제였습니다. 소리는 많이 울려요. 안에 들어봤더니 이쪽 길로 하여튼 많이 울리더라고. 남해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 소음이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단지 내 조경 공사까지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이렇게 외부인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2019년 첫 삽을 뜬 부영주택은 지난 5월 아파트 총 1,490가구 2개 구역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광양시에 사용 승인을 신청했지만 소음 기준을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방음벽을 설치해 기준치를 맞추라는 겁니다. 승인 거부 후 부영주택은 방음벽 공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길게는 2년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방음벽을 함께 세웠다면 준공이 미뤄지지 않았을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 개 저희가 제안도 했고 따로 협의도 했고 이미 일을 다 벌려놓고 뭐 꼼수 부려서 될 상은 아니죠. 지난주 부영주택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음 보완책을 통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광양시에 알려왔습니다. 아파트 창문에 구조물을 설치해 소음을 줄였다는 건데 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정치권도 원칙대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에서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준공 처리 절차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영주택 측은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포스코와 광양시가 광양 구봉산 정상에 조형물을 건립하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측은 어제 업무 협약을 맺고 제철소와 이순신 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구봉산 전망대에 빛의 물결이란 주제로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안으로 작가를 선정하고 오는 2024년 4월까지 조형물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순천시 오천 회전교차로에서 남문 회전교차로까지 강변로 1km 구간의 도로가 녹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 양방향 교통이 통제됩니다. 순천시는 강변로 녹지 조성 사업이 국가정원과 동천을 연결해 박람회장 도심 확장의 교두보 역할과 순천형 정원 문화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기간 동안에는 오천 저류지를 우회하거나 우성로를 이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 정보 시스템과 교통 전광판 등의 교통 통제 계획과 함께 우회도로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다 발견된 맹꽁이들을 위해 목포 북항에는 8년 전 맹꽁이 대체 서식지가 조성됐습니다. 국비 수억이 투입됐는데 이후 맹꽁이 서식지의 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목포시가 국비 6억 5천을 들여 조성한 맹꽁이 서식지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건설 공사로 터전을 잃은 맹꽁이들의 새 집입니다. 8년 전 대체 서식지에는 멸종 위기종인 맹꽁이 30마리가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개체 수는 20%가 줄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맹꽁이 생존 필수 환경인 영구습지는 바짝 말라버렸고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태풍에 의해서 부러진 나무들도 전혀 어떻게 안 되고 있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 해놓고 사람 다닐 길도 없고요. 필수 사후 영향 평가 기간인 2년이 지난 2017년 이후 서식지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맹꽁이가 빠져 죽지 않도록 일부 우수관에는 그물망도 설치됐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낡아서 없어지거나 뻥 뚫려 있습니다. 그나마 맹꽁이 탐사단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계속 맹꽁이가 발견돼 있고 잘 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만. 목포시는 기존 맹꽁이 서식지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지난 2020년 도로 건너편에 서식지 한 곳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생태 통로가 없다 보니 이른바 로드킬을 당하는 맹꽁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성만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맹꽁이 서식지.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목포시는 뒤늦게 맹꽁이 서식지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광양시가 성황 스포츠센터를 개관하고 오는 1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양시 도이동에 신설된 스포츠센터는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탁구와 배드민턴 등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문화활동 공간, 농구, 배구 경기장 등을 갖췄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한 뒤 내년 1월부터 전체 시설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 가을은 예년보다 늦은 단풍이 예상되면서 전남 지역의 단풍은 이달 하순에서 11월 사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산림청의 단풍 예측 지도에 따르면 지리산이 10월 20일, 영암 월출산이 10월 25일, 완도 상황봉이 11월 7일을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국립수목원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전국의 단풍 절정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며 전남은 지난해보다 길게는 일주일 더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초등 돌봄교실의 급식 간식비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는 인천 지역이 3,000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남은 1,200원대였고 전남 급식비 기초 금액은 대전이나 전북, 충남보다 1,000원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도종환 의원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아이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윤재갑 의원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465개 섬 84만 명의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완전 공영제를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여객선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이지만 요금은 수도권 전철의 3배 수준이고 주민 2,195명이 살고 있는 전국 80개 섬에서는 배가 기항하지 않는다며 섬 주민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량만과 목포항, 광양만과 광양항 해양에 침적된 폐기물이 3,0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항만과 해역별 해양 침적 폐기물이 가장 많은 곳은 1,676톤의 등량만이었고 목포항은 707톤, 광양만은 359톤, 광양항은 292톤으로 나타났습니다.